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성 요소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MDB 파일까지도 편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전 강좌에서 기호 빌더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구성 요소, 그러니까 심볼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강좌이니까 하나 정도 만드는 거는 안내를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토캐드 일렉트리컬을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빈 도면을 하나 열어주시고 프로젝트 탭에 가주시면 기타 도구를 확장을 해주시면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세팅값, 그러니까 기본값을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cat.mdb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이 파일을 편집을 할 거예요. 기본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고요. 보시면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패밀리 코드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만약에 나만의 심볼을 등록해서 새 테이블에다가 작성을 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주의하셔가지고 작성을 하나 해주세요. 저는 다우데이터라고 해서 그냥 DA라고 하겠습니다. 테이블 설명은 이렇게 한번 달아볼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테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열어서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MDB 파일의 경로는 내 문서 파일에 들어와 주시면 설치되어 있는 CAD 버전의 폴더가 있을 거예요. 쭉 들어갑니다. 보시면 default.mdb 파일이 있어요. 실행되어 있는 일렉트리컬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MDB 파일을 열어주세요. 아까 추가하였던 테이블을 찾아봅니다. 밑에 쭉 내려보시면 DA라고 하는 테이블이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부분들만 좀 편집해 보도록 할게요. 패밀리 코드에 대한 설명값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내가 추가한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DA라고 하는 테이블 아까 만들었죠. 설명은 나의 심볼이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놔주시면 되세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창을 닫고 리스트 박스도 확인을 해볼게요. 쭉 내려보면 아무것도 없죠. 내가 만든 DA라고 하는 테이블은 없습니다. 여기에 행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우클릭에 새 레코드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이 값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첫 번째 열은 테이블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패밀리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조업체 원하는 정보가 있겠죠. 타입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성에 유형이 있을 거고 코일이라든지 정격이라든지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분들은 닫아주시면 돼요. DA라고 하는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 테이블이 열리게 됩니다. DA라고 하는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카탈로그 정보라든지 제조업체 그리고 설명값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조회값, 기타값 이런 특성값들이 있습니다. CR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쭉 정보들이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얘는 색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카탈로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A라고 하는 패밀리 코드, 얘를 검색을 했을 때 어떠한 카탈로그들이 나오는지 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카탈로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체는 이렇게 된다. 설명값은 이러한 정보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카탈로그를 쭉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되었다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편집이 끝났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CAD를 실행을 해주세요. 실행이 되신 분들은 빈 도면을 하나 열어주세요.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기호 빌더를 통해서 내가 만든 심볼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테이블이 있으면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없다고 가정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저는 DA였죠. 그리고 그 DA 패밀리 코드에 해당하는 카탈로그를 하나 작성해 보았어요. 그 MDB 파일을 저장하고 종료한 다음에 CAD를 실행을 했습니다. 기호를 등록하기 위해서 형상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릴레이 코일이랑 동일한 형상으로 그냥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형상이 작성되신 분들은 구성 요소를 기호 빌더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름은 지정되진 않았어요. 속성 템플릿은 어떠한 속성의 특성 값들을 가져올 건지 현재 활성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 경로가 기본 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객체를 지정을 해야겠죠. 이 객체를 나는 기호로 만들 거다. 삽입점은 이 끝점이다. 썸네일이 만들어지고 기호,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확장을 해보면 수평 상위 구성 요소인지 하위인지 수직한 구성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수평 상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제공되는 패밀리 코드의 유형이에요. 해당하는 게 없으면 그냥 일반 구성 요소이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블록 편집기 환경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일반 오토캐드와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면 기호 빌더에 해당하는 속성 제공하는 이 속성 편집기가 나타나요. 요구되는 거는 필수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아이를 선택하셔가지고 마우스로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도면상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삽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무브 기능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팅이 되셨으면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구성 요소를 삽입할 때 와이어가 자동으로 정리가 됐었죠. 그 이유는 해당 심볼 안에는 와이어 연결점이 있어서 그 연결점에 맞게 정리가 됐던 건데 밑에 보시면 와이어 연결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와이어 연결점 얘는 왼쪽이 되겠죠. 왼쪽 와이어 연결점을 삽입하겠다. 얘는 오른쪽이죠. 확장을 해보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연결점을 삽입하겠다. 되신 분들은 기본으로 지정되어질
값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볼은 태그 값이 DA다. 끝났으면 편집키를 닫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창이 나타나는데 기호 이름에 보시면 동일하게 패밀리 코드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내가 추가했던 이 테이블이다. 기호에 대한 이름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별로 기호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도움말을 참고하시고 만드시는 게 좋고요.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일반 기호다 라고 가정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호 이름 앞에는 수직과 수평을 의미하는 H나 V가 들어가요. 수직 구성 요소였으면 V라고 하는 I가 들어가야 되고 수평이기 때문에 H 그대로 두겠습니다. 뒤에는 패밀리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 뒤에 숫자는 1 또는 2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1은 상위 구성 요소를 의미하고요. 2는 하위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상위니까 1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고유 식별자로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저장되는 이 블록, 이 라이브러리가 저장되는 경로는 본인이 만든 폴더를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호가 작성이 됩니다.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교육 때 작성하셨던 도면 하나를 아무거나 열어서 아이콘 메뉴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메뉴로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 찾아보기를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본인이 저장한 구성 요소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평 구성 요소죠. 수직은 만들지 않았는데 구성 요소는 수직과 수평이 한 세트입니다. 수직은 따로 지금 만들지 않아서 수평으로 고정시켜서 넣을게요. 내가 방금 만든 구성 요소를 삽입하겠다. 기본값 태그 들어가죠. 색인 버튼을 눌러보면 내가 아까 추가했던 카탈로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제조업체 카탈로그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호 빌더를 통해서 구성 요소를 추가를 해 보았고 얘에 대한 기본 테이블을 생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든 심볼인데 보고서에서 제대로 정보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 메뉴를 실행했을 때 찾아보기로 직접 선택해가지고 삽입을 했었죠. 매번 그렇게 삽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메뉴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메뉴 마법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현재 활성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특성에 보시면 구조도 라이브러리, 그 메뉴 파일 경로 이런 경로들이 있었죠. 일단 활성 프로젝트에 지정된 메뉴 파일은 UI라고 합니다. UI를 그대로 쓸 거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 아이콘에 대한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나는 새로운 범주를 넣고 싶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하위 메뉴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원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혹시 요 아이콘 이미지 있죠?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확인을 눌러보면
범주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범주 안에 구성요소 아이콘을 만들고 싶다. 범주에 들어와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이콘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요소죠. 구성요소의 이름은 원하는 이름 지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따로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얘로 그대로 그냥 둘게요. 아까 기호 빌더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를 내가 만든 폴더 경로로 지정하면 이미지 파일은 거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아까 바꾸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로 그냥 대체를 하겠습니다. 블록 이름 내가 새로 만든 블록 파일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면 이러한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다 되었다면 닫아주시고 다시 아이콘 메뉴를 실행을 해보면 범주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부에 내가 추가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수평 구성 요소로 넣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구성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해 보았어요. 만약에 카탈로그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테이블에서 편집을 하셔도 되고 색인 버튼에 들어가 주시면 해당 테이블이 지금 일과진 거죠. 그 테이블에 나는 새로운 카탈로그를 추가하겠다. 직접 여기에서 추가하셔도 MDB 파일에 적용이 됩니다. 조회 값은 입력하라 나오네요.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하고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테이블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볼게요.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DA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카탈로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작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순서상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 그 테이블의 패밀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리스트 박스에서 어떠한 거를 우선순위로 할 건지 리스트 박스라 하면 요 내용이에요. 리스트 박스에 DA라고 하는 패밀리 코드에 대해서는 색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제조업체를 어떤 결과값을 먼저 볼 건지 우선순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패밀리 코드를 예로 들면 CR 패밀리 코드를 삽입했을 때 색인 버튼을 누르면 A, B사에 타입P에 120 VAC라고 하는 검색 결과가 딱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색인 버튼 눌렀을 때 기본 검색 결과 어떤 거를 찾겠는지 이 리스트 박스에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설명하면 리스트 박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DA라고 하는 패밀리 코드 테이블이었죠. 테이블을 편집해서 카탈로그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셀로 정리된 게 있다면 그 값들을 이 테이블 순서에 맞게 정리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MDB 파일을 종료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렉트리컬을 재실행해서 원하는 형상의 기호를 만들었죠. 그리고 기호 빌더를 통해서 특성 값들을 넣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태그에 대한 기본값 지정을 해주셔야 하고 와이어 연결점들을 삽입해 줘야 합니다. 저장되는 경로, 이미지와 그리고 블록 파일에 대한 경로는 본인만의 라이브러리 폴더를 구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직접 만드신 새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드에서 아이콘 메뉴 마법사를 통해서 내가 만든 블록 파일들을 구성 요소에 대한 아이콘 메뉴로 등록해 주시면 본인만의 아이콘 메뉴를 구성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간단한
형상을 통해서 구성 요소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